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수급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7,695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약 5,5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화학, 운송, 장비, 금융업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한 기관들도 제법 있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오전에는 조금 매수하면서 시장 방어를 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방어를 해줬어요. 오늘은 소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마칠 때쯤 돼가지고 소형주 쪽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를 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시장 수급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늘 합해서 약 1조 5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오늘 해서 약 1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지난 2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을 보면은 돈 많죠. 거의 한 8조 가까이 됩니다. 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저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울 때 의병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서 꼭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이렇게 도우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튼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하고 지금 세계 돈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저렇게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1조 5천억 정도를 팔았으면 외환시장에서도 자금 이탈이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외환시장에서 지금 파란색은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요. 이 빨간색은 한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야 돼요. 한국에서 돈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외환시장에서 파란색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팔아서 현금화 시켰지만 그 돈을 그냥 우리 국내에서 그대로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져 나갔는데 다른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환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세계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세계 각국의 이렇게 외환 시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 예전에 우한폐렴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일본어로 달러와 유로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자,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금 유로화는 빠져나가고 있고 달러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계 돈들이 우한폐렴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도 안전자산이지만 이 많은 돈들이 전부 다 금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현금 그 자체도 안전자산이라 보고 달러나 유로화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엔화 역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목적으로 엔화도 어느 정도 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봐서 우리 시장도 분명히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추정컨대 지금 외환시장에서 우리 빨간색이 되지 않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은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차하면은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건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외환시장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뭐 구두 개입도 할 수가 있고, 구두 개입이 아니면 실제 저렇게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환율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렇게 외환시장을 일단 개입했다고 보면은 왜 개입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달러를 갖다가 보면은 지난 10년간 쭉 살펴봤을 때 지금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에 이 정도. 굉장히 높은 고점권에 머물고 있죠. 이 2010년도 이때는 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좀 지났을 때고, 그리고 2014년도는 조금 낮아졌다가 이후에 다시 2016년도 이렇게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렇게 한참 이야기 나올 때 저렇게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여튼 우리 정부에서는 환율이 저렇게 높아지면 다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환율이 저렇게 높을 때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굉장히 이익이 되죠. 그런데 반면에 내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내수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비싸게 수입해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다시 재수출을 할 때도 문제고, 또 국내에다가 이렇게 풀게 되면은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있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사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또 여기서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큰 그림을 그리고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시장 자율로 외환시장을 놔둬버렸을 때 어떤 기업은 이익을 보고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게 외환시장이 크게 급변동을 하게 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요. 에러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반드시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입해서 적어도 일정 수준 환율을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꾸려준다면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쉬울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이런 정부의 활동들이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의 활동, 기업들은 정부의 활동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업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환율 안정에 어떤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기업들은 정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금을 내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면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일부는 좀 꺼내서 그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전적으로 어떤 내수에 있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뭐 국내하고 상관없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상관없지만, 여튼 이 외환시장을 거쳐서 결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은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뒤에 숨은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훈훈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튼 이 외환시장에서 일단 추정을 해 보기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자, 지금 해외 시장 보면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유럽 증시는 좋지 않아요. 자, 말 나온 김에 해외 증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시장도 잠시 뭐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해외 증시 보면은 지금 지난 10년간 프랑스 주식 시장을 보면은 프랑스가
요때가 유럽 재정 위기일 때입니다. 2011년도 요 기간이 유럽 재정 위기 때인데, 그때 재정 위기 때 저점을 한번 찍고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보십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요때쯤 취임을 했죠. 취임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뭐 개혁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긴 해요. 여튼 이렇게 프랑스 증시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보면은 상당히 부럽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독일 증시는 어떻게 돼 있나? 지난 10년간 어떤 식으로 흘렀는가?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독일 주식시장도 요 기간이죠. 똑같죠? 프랑스하고. 요 기간이 유럽 재정 위기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5천에서 13,000까지 갚으십니다.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독일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저래 못 갔는데, 아이고, 참 부럽네요.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 당사자였던, 자, 이탈리아도 한번 보면은, 이탈리아는 이때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저점을 찍고, 지금 시장이 큰 등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2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2019년도 들어서 계속 올랐네요. 계속 올랐고, 참 이탈리아도 부럽네요. 저기 러시아도 한번 봅시다. 러시아도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물론 영향을 받긴 했지만 러시아는 요 기간이 언제냐면 저 사우디하고 미국의 세일 가스 그것 때문에 한참 가격 경쟁력으로 싸울 때입니다. 막 정산하고 이래서 세일 가스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우디가 발악을 한번 했어요.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 오바마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조금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정산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 특히 오바마 정부 때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2016년도 이때 중국 그림자 금융 한참 위기가 막 났을 때 그때 한번 바닥을 짚고 그 이후로 지금 러시아 경기는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러시아도 참 부럽네요. 가까이 보면 또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이때 아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돈 풀려고 하기 이전에 이랬고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가 돈을 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3배나 올라붙습니다. 사실 저 때쯤 아베 총리가 돈을 풀 때 사실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뭐 돈 푸는 작업이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게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해외 쪽으로 다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기업들이 다 해외에 나간 상태인데 돈을 푼다고 해서 되겠냐고. 자칫 잘못하면은 돈을 풀었을 때 그 푸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돈을 푼과 동시에 아베 총리가 해외에 나갔던 일본 기업들 다시 들어와라. 세금 깎아줄게. 국내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간 일본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작업을 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본은 뭐 거의 뭐 취업이 완전 잘 돼가지고 저기 신문 보도 같은 거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 기업 사장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 사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그 한국 그 애들 좀 취업시켜 줬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취직을 하고 그런 것도 많았었는가 봐요. 여튼 일본이 저렇게 돈을 풀어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한 것도 저런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인해서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돈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요때 한참
그 환율 전쟁이라고 해서 요즘은 좀 뜸하지만 요때는 한참 환율 전쟁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만큼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이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좀 직선적인 성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저렇게 관세를 부과해버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간접적으로 막 했죠. 환율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간접적으로 했는데 여튼 그렇게 환율 전쟁을 할 때 일본도 저렇게 돈을 풀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준 부분도 있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저렇게 또 돈을 풀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못해요. 아르헨티나도 저게 안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앞서 본 것처럼 안전자산으로서 기축통화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는 한때 잘 나갔던 일본이고 그래도 지금도 경제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일본 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도 3배나 올라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국 증시 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지금 중국 증시가 지지부진하다가 요때 요 기간이 중국 증시가 한때 또 많이 올랐을 때가 있죠. 저 때가 우리나라도 같이 돈을 풀었을 때입니다. 중국하고 비슷하게 돈을 풀었는데 저때 우리나라는 그 돈을 막 풀었을 때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서 기업 투자가 성행할 때였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도 올랐겠지만 주식 시장도 저때 저렇게 올랐고 이후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럼 중국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으로 치면 중국하고 거래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말로 온 김에 좀 더 봅시다.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더 살펴보면서 지금 무역 통계 잠시만 좀 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이 2019년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이 2.9% 정도 됩니다. 약 뭐 3% 정도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2% 정도 되죠. 무역이 한 3% 정도 차지한다면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은 뭐 지수로 치면 3,000포인트 정도가 되어야 뭐 걸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그 무역 규모에 비해서는 무역 비중에 비해서는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출이 37.3%, 그리고 수입이 33%, 수입의 대부분은 석유겠죠. 또 그리고 우리 한국의 10대 무역국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 나가야 우리가 잘 나가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싸우는 바람에 우리 증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본 것처럼 러시아 증시도 2배나 올라붙습니다. 일본 증시는 3배 올라붙고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로 힘들었던 이탈리아 증시도 올라붙어요. 프랑스도 올랐습니다. 독일도 올랐어요. 주요국 다 올랐는데 유독 오르지 않는 주식시장이 중국과 우리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잘 나가려고 그러면 저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미국 같은 경우야 저희가 미국이 중국에 그 돈을 갖다가 적자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계속 돈을 풀어서 메웠거든요. 중국도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이 이만큼 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돈을 버는 걸 갖다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이 뭔가 공백이 생길 거잖아요. 이만큼 공백. 이만큼의 공백을 중국이 그동안 무엇으로 채웠냐고 하면은 계속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를 했어요. 인하를 하고 중국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꾸역꾸역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라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중국에서 돈을 풀지 않았다면 중국 현상 유지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죠.
또 수입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수입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뭐 중국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일본도 지금 상당히 커요. 일본이 지금 3위입니다. 3위.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저기 독일 있죠. 일본하고 독일 요런 데서 저기 원자재 수입을 해서 우리가 또 가공을 해서 그 원자재 같은 거 일부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제 해외에다 파는 거죠. 그에 뭐 사우디나 이런 데는 다 그거고 석유고. 자, 여튼 뭐 이렇고.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유 시간이 벌써 20분 흘렀어요. 아, 큰일 났다. 자, 빨리빨리 봅시다. 이제 수급 분석표 검색을 보면은 오늘 요거 이야기 좀 하려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사는 종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4종목이 있어요. 별 많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서브 TD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세력들이 매수했어요. 그런데 뭐 아직은 그만큼 구미가 당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ST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지난 요 시간 동안 잘 보면은 이 저기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좋지 않잖아요. 저렇게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오늘 이만큼 매수했죠. 그러면 이거는 한 3만원 정도 부근해서 내일 만약에 날아가면은 이거는 그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그 큰 전제는 뭐냐면 지금 세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무한폐렴이 갑자기 더 확산됨으로 인해서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돈들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큰 돈을 투입하기 힘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괜찮은 종목이 발견이 되었다면 관망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이건 없어도 된다. 5천만원 투자하는데 50만원 정도, 에이 그 이선 없어나 똑같다, 이런 돈 그냥 한번 아르바이트 삼아서 놀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투입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어제 오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딱 요 반등하는 딱 그 위치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지금 여기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반등이 딱 확인됐다 보고 이제 내일쯤은 다시 아르바이트 삼아 전고점 한 요 정도 목표 주가 잡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성도 어제 오늘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바닥을 딱 찍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아르바이트 삼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삼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요 한 3종목, 4종목 중에서 한 3종목 정도는 건졌는데, 일단 요것들은 뭐 심심하니까 아르바이트 삼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죠. 무한폐렴 때문에 시끄럽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거 보니까 국민들이 워낙 지금 나라 그 운영하는 데 실망을 했으면 그런 청원까지 넣겠나 싶은데, 여튼 국가에서도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 무한폐렴 이왕 일이 지사 일이 이렇게 된 거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머지않아 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폐렴이라는 것이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또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생활하시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실 건데, 이런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 가지고 경제가 다시 본 궤도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